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보고 나의 하루는 언젠가 엄마라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가장 빛나던 그때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잊고 있던 나. 이제 나를 찾기 위해 끝없이 올라갑니다. 나와 같은, 너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공감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이끌어주는 사람들, 서로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가 빛날 수 있게 응원합니다. 2020 행복한 내일, 행복한 새일. 안녕하세요. 서울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주최하는 윙크 북 콘서트의 서희를 맡은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북토크에서는 저 청소일 하는데요의 저자이신 김예지 작가님을 모시고 MZ세대들의 경력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 윙크 북토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지 김예지 작가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같이 나눌 이야기에 대한 주제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윙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W 그리고 워크에서 따온 W의 의미와 링크에서 잉크의 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여성의 경력을 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예방사업 캠페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리는 이 북토크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하고 7월에도 북토크가 열렸었죠. 그때 저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다시 일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나눴었고 직장 여성들의 어떤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 북토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북토크 있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직업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 여성 작가님을 모시고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이슈들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저 청소일 하는데요. 예, 저자이신 김예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청소일하고 그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꽃피루와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소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고 있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먼저 추천을 해주셨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청소 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청소 업무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건물이나 뭐 사무실 같은 그런 곳을 하고 있고, 네,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건물 위주의 네, 청소를 네. 하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6년 반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꽤 벌써, 됐죠. 네. 네. 오래 하셨네요. 6년 넘게 해오셨다고 하시니까 또 사실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 일이라고 하는 게 몸을 또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되는데, 특히 저 또 책을 읽었는데 아프지 마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또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연차를 쓰거나 뭐 그쵸. 휴가를 쓸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선 좀 힘들죠. 네. 네. 그렇게 힘든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이 청소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책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 가장 네.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이유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땐 사실 이제 몸이 너무 힘들 때, 왜냐면 이거는 몸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침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사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막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또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여기 말했듯이 제가 또 다른 시간으로 또 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일 약간 이외에. 네, 좀 워라밸을 갖출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라밸을 유지하기가 네. 좋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계속 네네네.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요, 사실 요즘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네. 확장이 되면서 워라밸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또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이 워라밸이 직업 선택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워라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가님이 하시고 있는 이 직업적인 활동은 워라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일단 이제 뭐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일이 나눠져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월수금은 청소일을 하고 네. 그리고 화목은 이렇게 뭐 개인 활동을 하거나 네네. 작업을 하거나 뭐 외주 뭐 이런 걸 하거나 하기 네. 때문에 저는 진짜로 딱 워크 라이프가 나눠져 있는 정말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네. 일을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그죠? 네. 일하는 날, 그리고 나의 라이프는 조금 취미, 확장되는 일을 하는 날, 이렇게 구분돼서 네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월수금은 청소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고 싶었던 일, 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이런 얘기들 가끔 듣긴 하는데, 이때 전 청소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꿈을 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그림, 뭐 화가, 작가, 뭐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거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청소일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뭐 그림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꿈을 꿨었어요. 비슷한 부분이 또 많이 있네요. 네, 그죠? 그렇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청소일을 하고 있을 때, 월수금의 나이일 때는 이건 나의 꿈이 아니야, 꿈꾸던 삶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또 들지 않을까. 그쵸. 제가 그 4년 동안 되게 힘들었을 때는 좀 그랬죠. 네, 좀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꿈꾸던 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예쁘고 밝고 그런 단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꿈이라는 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러니까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헛된 기대,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직업 생활에서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막 실패했다, 부족하다,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직업적 활동은 이 꿈이라는 거의 지극히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성장하면서 꿈꾸는 직업도 변화되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어떠실까 또 궁금한데요. 청소일을 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역량 개발이 되거나 또 일을 하면서 새롭게 꿈꾸는 것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다가 좀 청소일을 그래도 6년 반 넘게 하다 보니 어쨌든 제가 저 스스로 책임지는 거에 대한 그런 역량이 조금 많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맞아요. 계획을 세워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뭔가 이제 맞춰주는 거. 네. 내 직업에 누군가에게 이제 대가를 치러주는 거에 대한 네네. 그런 태도도 많이 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별별 고객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일을 하시면서 책임감이나 또 대인관계 이력이나 음.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일을 변형시키는 그런 역량들 네. 키워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음.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청소일이지만 질 일을 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책에 되게 많은 에피소드잖아요. 그쵸. 새로운 또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진로 이론에서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지 못한 기회를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이 경력 개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처럼. 네, 맞아요. 한 예로 지금 생각이 나는 케이스가, 원래 이 친구는 공공기관, 공무원, 뭐 이런 거 이제 공사 이런 네네네. 쪽에만 이렇게 선망이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인턴을 네. 이제 해외 제품을 홍보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역량도 좋고 태도도 좋고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잘 봤다가 이 친구를 면세점에서 일하는 또 인턴으로 추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은 원래 생각했던 경로에 없는 일이지만 하게 됐고, 지금은 지금 면세점에서 잘 일하고 있어요. 네,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되게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 네, 그렇네요. 네, 우연을 기회로 잡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친구들 말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짧게 나를 소개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네네. 무슨 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뭐 회사를 다니면 차라리 그냥 저는 회사원입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명료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네네. 뭐 대부분 그냥 프리랜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프리랜서고 뭐 어떤 거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네.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고, 약간 안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세히 물어보는 거 좋으세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네. 반응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다양한 열린 경력 개발의 형태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청소일이요?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럽게 반응하시는 분도 네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불편한 타인의 시선을 느낄 때 작가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기지 못하고 견뎠다라고 여기에 써져 있거든요. 맞아요. 견뎠다. 그러니까 별표. 네, 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선이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좀 네네.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견뎌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견딤을 통해서 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 예전만큼 망설이거나 네.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나의 네. 일을 설명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책을 보라고 합니다. 네, 제 책을 네네. 저 책 설명 되어 있으니까 책 보세요. 막 이렇게 해요. 좋은 네. 홍보의 방법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은 또 전자책이랑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맞아요. 늘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가님은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고 이런 직업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네. 본캐, 부캐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이 맞아요. 단어들. 네. 그래서 작가님이 실제로 나의 본캐는 뭐라고 인식하시는지 반면에 부캐는 뭐라고 또 인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근래에도 어떤 인터뷰에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본캐는 확실히 지금은 청소이라는 게 제 본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저를 설명하기 쉽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질 때도 청소일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게 본캐인 것 같고, 네.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강연을 하거나 하는 거는 좀 부캐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청소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 또 성장 이런 걸 음. 통해서 내가 아끼는 직업적인 음.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메인 정체성이 형성이 네, 되신 좀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댓글 올라오는 것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댓글 중에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게 참 실례인데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사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프라이빗한 맞아요. 활동일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설명을 하든 그죠. 반응은 되게 이제 매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MZ세대들을 보면 이렇게 작가님처럼 네. 하나의 직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작가님도 그런 변화를? 네, 제가 주변엔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사실 그것도 떠나서 요즘 유튜브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요즘은 정말 그게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고 뭔가 하나를 이제 파는 게 맞았다면 지금은 좀 여러 가지를 해보는 맞아요. 네, 그게 좀 트렌드이고 좀 변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직업을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 같아요. 맞아요. 경력을 이렇게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작가님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글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경력을 만드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멀티페르소나를 가지고 A, B, C 이런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 지금 이 북토크에서 되게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경력 단절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직업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면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처럼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청소일도 할 수 있고 이러면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B나 C의 또 길로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작가님의 직업적 활동 여러 개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매력적으로 또 호기심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또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점을 말씀드리면 좀 한 가지에 딱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거에 임해야 되나? 약간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이고, 근데 또 웃긴 건 이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게 저의 여러 가지 자아를 또 경험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자아를 보면서 내가 이런 자아도 있었고 이런 능력도 있었구나 하면서 좀 그런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서 사실은 단점도 있지만 좀 장점이 더 큰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러겠네요. 다양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구석도 있었어. 이런 것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쓰지 않았던 나의 재능이나 근육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나니까 다양한 나를 네. 만날 수 있는 맞아요. 좋은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직업 활동이 쉽지 않죠. 아, 그렇죠. 다 장단이 네. 있는데 작가님이 하고 있는 일은 그래도 장점이 더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게 좋은 일 아닐까. 그렇죠.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요,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져서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청소일이 현장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계절별로 겪는 경험들도 다르실 네. 것 같고 그 에피소드 같은 것도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절이 정말 뚜렷해요. 제가 이제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안에서 일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계절을 느끼는데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게 제일 편하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다들 너무 특징이 확실한데요. 봄이나 네. 가을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또 봄은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힘들고요. 제가 청소할 때, 네네네네. 네, 그리고 가을은 낙엽이 너무 많이 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쓸다 보면 나중에 정말 힘들고, 네네네. 그리고 뭐 여름, 겨울은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 덥고 춥고, 맞아요. 예, 덥고 이런 춥고. 단점이 있어서 단점을 어쩜 그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계절별로 다 힘듭니다. 네. 계절별로 그때마다 더 힘든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네. 하네요. 요즘 또 낙엽이 또 한참 미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청소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이 책이 핵심이니까 책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쩌다가 책을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 한 4년 정도 청소일과 그림을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병행했을 때 되게 알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세상에 그림 그리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쵸. 그리고 잘 그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나를 알리려면 뭐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책 말고 독립출판으로 먼저 나온 책이 있어요. 네, 그 출판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청소일을 하면 좋겠고 그러면 그림은 뭐 만화로 해보자 해서 이제 만화로 하게 돼서 독립출판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책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요즘 사실 전업맘이셨던 엄마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려고 할 때 이런 전자책, 독립출판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작가님께서 이렇게 되게 또 큰 출판사에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네. 이렇게 계약을 맺기 전에 독립출판을 하셨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것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다 알아보시고 그 하나하나를 직접 그러면 기획하시고 출간까지 유통까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겠죠. 네.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독립출판했다가 또 이렇게 맞아요. 또 직접 계약해서 출간하시는 것. 자, 그러면 또 작가님의 미래도 궁금해집니다. 네. 여러 가지 직업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은 안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일은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물론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죠.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할 것 같은 일들. 제가 이제 청소일은 아까도 또 말했듯이 제가 6년 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랑 약속한 게 이 총 기간을 10년을 잡고 하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3년 반이 남았겠죠. 그래서 청소일은 그때까지 해서 그 3년 반 안에 제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작가나 뭐 이제 다른 그 외의 역량을 좀 더 키워서 그거는 좀 더 이제 올해 제가 늙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청소일은 3년 반 안에 내가 잘 준비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 더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탁월함을 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혹시 청소일은 그만 이제 한 3년 더 하고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 이유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엄마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저도 엄마랑 이렇게 서로 독립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여러 이유로 이제
할 만큼 했다. 아, 청소일은 서로 할 만큼 했다라는 뭔가 이야기를 할 하고 있기 만큼 때문에 하고, 네. 네, 버틸 그- 만큼 버티고 네네네. 뽑을 뭐, 만큼 뽑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예, 얘기하게 됐어요. 아, 네. 여기 댓글에 보니까요. 네.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일을 하다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견디는데 네. 작가님의 워라벨을 향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작가님처럼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워라벨을 즐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네 감사하고 네 되게 좋네요. 다양한 동명사로 표현되는 그런 네. 직업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작가예요. 저는 청소일이에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술을 해야지 나의 일이 충분히 전달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청년 작가로서 네. 지금 자신의 진로나 직업적인 결정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이런 청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셨던 네.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얘기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계속 저도 시도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로 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또 여기 와서 이제 알려드리자면 저도 네이베이용 카드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청년 취업 아카데미, 일학습 병행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큰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자기가 습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해서 그거를 좀 더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도 사실 되게 잘 많기 때문에 잘 챙겨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자양분들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 또 여기에 댓글 보니까 이렇게 편견을 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게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작가님에게 실제로 내가 청소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런 부분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편견,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 스스로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용기.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누군가에게 신기한 현상이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어떤 편견의 대상의 직업일 수 있어요. 이걸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셨는데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필요하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던져졌을 때 그 시선들에 의해서 이게 좀 편견이 있는 직업이구나 걸 더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가 그러셨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실 저희 엄마의 도움이 제일 컸던 게 저희 엄마는 항상 시선을 바깥에 두지 않고 자기한테 두는 거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이 보는 시선보다는 그냥 제가 필요하고 제가 원하는 거에 더 시선을 둬서 약간 그런 편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막 열공했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책에서 여러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솔직한 어떤 감정선을 덤덤하게 묘사한 거에서 울림이 있는 것도 있고 공감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상에서 전 되게 많이 이래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지지자, 조력자가 있어야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저는 사실 되게 인사이트와 또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작가님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가요?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도 되게 막 못났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항상
어쨌든 잘 될 거다. 네. 열심히 하고 많이 견뎌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그때는 막 듣기 싫었었어요. 네. 아, 막 되는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되게 희망고문 같고. 음. 근데 지금 와서 지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엄마가 너무 아.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책에서도 보면 실패했어, 뭐 막 이런 내 안에서의 어떤 자기 혐오의 보이스가 될 때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어머니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다양한 자기 일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시선을 외부에 두지 않고 나에게 중심점을 둔다라는 말 되게 와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또 중간에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처음 청소일을 하던 첫날 네. 그날에 대한 기억, 느낌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되게 생생하게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일단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지금도 5시 반 출근하지만 그때는 약간 그 5시 반에 일어난다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좀 충격이죠. 네, 내가 맨날 이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때가 5월 달에 시작했었으니까 좀 쌀쌀했거든요, 아침이. 네네. 그것도 기억나고 이제 막 처음으로 분리수거, 뭐 화장실 청소 하면서도 아, 내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현실 감각이 엄청 깨어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생업의 무게가 이제 네, 딱, 느껴졌던 네네.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느낌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좀 상쇄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가중되셨나요? 상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더 많이 이제는 뭐라지, 기계처럼 하게 되고요. 네. 네, 너무 똑같은 반복을, 네네네네. 반복 행위를 하니까. 지금은 좀 뭐 덜 하죠, 그때보다는. 네. 이렇게 작가님처럼 나의 생계적인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서 발전하고 싶은 일,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요렇게 구분 지어서 이거는 생계를 위한 일, 그리고 요거는 나를 위한 일, 꿈꾸는 일, 이렇게 구분 지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네. 어떤 점에서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 그리다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생계는 맞아요. 별개로 나는 꿈이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 네, 저는 사실 어른이 돼서 자기를 책임지는 것도 사실 꿈을 이루는 것만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분리해서 했던 이유는 저는 말 그대로 제가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네. 어렸을 적부터 이루고 싶었던 자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둘 다 충족시키기에는 꿈을 이루기엔 너무 멀고 프리랜서로 하기에는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해서 이제 현실과 좀 꿈을 이렇게 같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꿈, 그리고 좋은 일 이런 걸 생각할 때 성취, 자아 실현, 막 의미 이렇게 사실 그 너무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업적인 활동이 취미하고 다른 건 내가 나를 부양할 수 있는 네, 것, 그쵸, 생계를 그쵸.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쵸, 포인트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내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우물을 계속 파고 있으신 거네요. 그쵸.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올라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I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고 있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와, 같은 업계 종사자분께서 시청을 하시다가 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도움이 됐다고. 저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이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깨알 홍보를 해주시면서 작가님, 이런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다시 생기신다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실제로 진짜 이렇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네. 많은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음. 있거든요. 어떤 거 좀 관심 있는 거 있으신가요?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뭐 일단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거를 하고 싶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저는 요리 같은 것도 있으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리.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좀 많이 하세요. 어떠신가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네, 좀 네. 그래도 제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뭔가 더 막 썰기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알면 재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워두면 또 나중에 어딘가에 또 쓸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네. 해서 뭔가 관심 분야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다양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저는 뭐 하게 되면 그림이랑 음. 요리 일을 네. 하고 싶어요. 네. 요리를 배우시면 또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어떤 요리를 하는 방법, 거기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또 책에서 그쵸, 맞아요. 조금 더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경험, 학습 이런 게 또 다른 일의 자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저는 되게 이제 재밌게 왔어요. 근데 책에서 이렇게 그리시면서 사실 항상 재밌어, 항상 보람 있어. 이렇진 않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어떤 날 작업하실 때 너무 힘들고 안 네. 써지고 또 반대로 내가 이 컷 쓰고 나서 나도 눈물 흘렸다 스스로 이런 거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모두 보신 건 아니실 테니까. 네네네. 뭐 사실 잘 써지는 날보다 안 써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좀 너무 잘 돼라는 날이 한 뭐 2 있으면 안 되는 날이 8? 이 정도예요, 네. 정말. 근데 맞아요. 약간 그냥 관성으로 해요. 내가 해야 하니까 약간 그리고 네네네. 그 안 돼도 욕심이 있으니까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욕심이 없으면 사실 제가 안 되는데 굳이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욕심이 나니까 좀 안 돼도 하는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그리면서 눈물을 흘렸다.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미 너무 감정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렸기 정리된 때문에 상태에서 이미 다른 데서 해소를 하시고 네, 이미 좀 정리 담담하게. 단계였으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잠깐 얘기해 주신 거에서 이 관성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욕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열정이란 게 계속 유지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엉덩이의 힘이라고 하는 거 그죠? 어쨌거나 지켜나가는 그 힘이 우리가 경력을 개발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관성의 얘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계속 욕심을 부리는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 경력 개발의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희 와이프도 늦지막히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살림만 꾸리다가 나가서 청소일을 하니까 더 활기차게 보내더라고요. 이런 책이 있다니 아내에게 추천을 해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 되게 많은 저보다 더 큰 울림이나 그쵸, 격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청소일 하는데 작가님 책 봤어요. 이런 사연들 받아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네, 있었고 네네네. 이 책에도 좀 한 분이 아무 개씩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 저도 하고 있는데 네네. 되게 뭔가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혹은 제가 청소일 배워보고 싶은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네네네.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네. 그럴 때 그런 어떤 피드백들, 독자의 사연들 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되게 감사하죠. 일단은 제 책을 읽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어쨌든 그것도 관심이잖아요. 왜냐면 또 굳이 저의 그런 뭐 메일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든지 그런 거 찾아서 들어와서 또 말을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책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모르는 분들이랑 저도 모르게 소통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뭔가 그런 피드백을 주실 때 조금 제가 나는 이걸 이미 써냈지만 저분들에게는 여전히 이렇게 소통되어 있구나라는 게 되게 저는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요. 맞아요. 네. 작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의 채널이 있다는 거,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 게 너무 보람. 맞아요. 아까 지금 올라간 댓글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우리가 아직도 진로를 선택한다. 이제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기관에서 하나의 직무를 하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로 운영하면서 음.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서 되게 또 고무됐다라는 얘기가 음. 네, 저는 되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지금 이 책을 쓰시고 또 다른 책들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다른 주제 네, 생각하고 네, 네. 있는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거 썼던 거 말고 또 지금 성한당에서 나온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네. 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회불안 장애라는 약간 질환을 되게 오랫동안 알았었어요. 사회 불안? 사회불안 장애. 아, 불안 장애가 있으시군요. 네, 불안 장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잘하고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쓴 이유가 네. 뭐 제가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디 강연에서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강연이 끝나도록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네네.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말할 게 있냐 했더니 음. 자기가 사실은 사회불안 장애가 있는데 아.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네.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을 때 네. 어떤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네. 그분이 자기 자식이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되게 자기가 너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좀 네. 꼭 좀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되게 저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분들한테도 약간 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아. 좋은 사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어요. 네. 불안 장애를 잘 극복하는 어떤 사례, 네. 모델링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에서도 이제 상담받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 때. 네네네.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음. 도저히 내가 더 지탱해 나가기 힘들다. 긴 슬럼프 있을 때 결국은 상담을 신청했던 얘기들이 네. 있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떻게 나의 이 불안 장애를 스스로 케어하면서 음.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것도 사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변화가 많고 또 경쟁도 치열하고 예측하기 그쵸. 힘든 시대를 살다 보니까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을 안고 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 저는 어쨌든 간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네. 왜냐면 장애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약간 일상생활에서 좀 더 힘들어지는 부분으로 말하는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제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전문가분이 자기랑 잘 맞는다면 제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네네네. 거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괜찮고 나랑 잘 맞는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를 좀 잘 들어주시고 잘 수용을 하고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좀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몸에 에너지가 많이 없으실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그래도 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움직이셔야 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아예 못 일어났던 분들은 그냥 일어나기라도 하는 연습을 맞아요. 하는 것처럼 무기력이 네네네. 정말 무섭죠.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차츰차츰 나아갔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질문에 네. 불안장애의 이 증상을 네. 극복하는데 개선하는데 네. 이 청소일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다. 저도 그런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고백같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청소일이라고 하는 내가 선택한 직업적인 활동이 도움이 되셨는지 혹은 오히려 네. 더 힘들게 됐는지 이런 거 음. 사실 좀 궁금하기도 네. 합니다. 청소일이 도움이 됐다는 건 저는 좀 치료를 할 때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는 거를 좀 왜냐면 이거는 월수금만 일하니까 네. 아. 회사를 다니면 사실은 좀 치료하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퇴근하고 가야 되고 아니면 네. 주말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좀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돈적인 여유도 이것 덕분에 좀 저는 청소일이 정말 과정에서 말하면 저를 여러 부분으로 살려줬는데 아. 네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치료할 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런 부담도 조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 청소 일을 하는 행위가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아니고요. 이제 청소 일을 함으로 그런 인한 스타일이 네, 청소일 네, 네. 같은 일의 네. 형태가 네,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케어도 네 받고 받을 수 있는 또 비용적으로도
충전할 수 있게끔 네. 도움을 줬다. 그런 맞아요. 얘기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얼마를 버시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게요. 네네네네. 근데 청소일이 네. 충분히 이렇게 내 생활을 네. 유지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네. 충분한 수입원이 되나요? 네. 왜냐하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되게 그렇죠. 이게 어쨌든 프리랜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내는 만큼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또 계약을 어떻게 따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오, 호기심 뭐, 증폭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계약을 할 때 뭔가 네네. 자기가 좀 더 협상을 잘해서 괜찮은 가격으로 따거나 했을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단가가 올라가겠죠? 네. 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이것도 사업 수완의 하나이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네, 좀 자기가 얼마큼 하냐에 그쵸, 따라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다니는 그런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격차가 되게 심하세요. 수익 그러니까, 격차가. 네, 수익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네네네. 약간 이것도 좀 자기가 벌려고 좀 노력은 해야 하지만 근데 결국은 만약에 노력을 하면 좀 따라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네. 고객사들을 유치하고 네. 네, 사업을 따오시나요? 지금 대표신가요? 네, 저는 개인 사업자를 아예 내서 이제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구나. 네네. 네. 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 아버지가 하고 계셨으니까 좀 많이 받았고 네네. 근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좀 인맥이 쌓여요. 이제 그쵸. 거기 사장님 알게 되고 부동산 사장님 알게 돼서 뭐 그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 카페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올려서 뭐 여기 지역을 하고 있는데 뭐 하실 분들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죠.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음. 자기를 홍보하는 거, 마케팅 방법, 스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스킬들이 증진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쵸. 다른 네네네. 사업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지인이 생각나는데 제 또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사실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워지면서 청소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청소일을 그냥 생계를 위한 땡질용 일이 아니라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 분야를 개척할까 조금 더 다르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특화된 어떤 관공서에서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어떤 무슨 기계 청소라고 하는 분야를 딱 가지고 사장님 되셔가지고 네. 지금 만나주지도 않아요. 요즘 아주 돈도 많이 벌고 계속 확장하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일의 질과 또 그리고 역량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이 청소일 하시면서 또 이렇게 글 쓰고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벌써 한 6년간 이렇게 네. 병행하는 일을 6년 이상 해오신 거죠. 4년 저 이후로부터 됐으니까 이렇게 완전한 이런 병행은 거의 2년 반 좀 되죠. 네. 그럼 한번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청소일 위주로 있을 때와 네.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글도 쓰는 일을 네. 병행하면서 사는 지금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청소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업적으로 내가 뭔가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의미로 시작했다면 뭔가 그 4년이 뭔가 더 제가 막 그런 시기였겠죠. 근데 저는 사실 청소일을 좀 더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큰 수입원과 내가 안정적인 걸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4년의 청소일만 했을 때는 계속 제가 제 일을 너무 찾고 싶었고 좀 되게 갈망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뭔가 이제 수입적인 안정은 찾지만 정말로 내가 원했던 목표에는 가지 못했던 구멍이 있는 느낌, 돈은 벌리지만 네네네. 그래서 되게 봉호했었던 그런 시기였다면 네네. 이제 2년 반 네네. 이제 그 됐을 때는 좀 더 이제 정말로 청소일이 제가 시작했던 이유인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일을 활동을 할 수 있게 또 시간을 뺄 수 있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정말 밸런스 맞게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저는 어쨌든 2년 반이 더 저한테는 큰 의미이긴 하죠. 네. 지금이 그러니까 처음 청소일을 시작할 때 꿈꿨던 그 모습인 거네요. 그죠? 네, 더 가까워지고 있죠. 네. 또 책도 내고 싶으셨는데 네. 책도 내고 이렇게 또 북토크도 하니까 너무 네. 영광스러운 그런 한 장면이 아닐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작가님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뭐 다시 일을 준비하는 여성들도 보실 테고 또 이런 형태의 일을 고민하시는 청년들도 보시리라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이렇게 어떤 크리에이터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콘텐츠를 만들고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해도 출판사에 혹은 어떤 웹툰을 그려도 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절하고. 음. 근데 거기에서 사실 음.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난 음. 확실히 글렀어. 안 되나 봐. 음.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작가님도 그런 시련들이 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럼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4년 시간이 진짜 딱 그 시간이었어요. 아, 반복하는데 안 됐구나. 네, 정말 네. 뭐 어디에 이력서도 내고 포트폴리오부터 보내고 막 뭐 정말 많은 걸 했는데 그때 제가 포기하지 못했던 건 사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어쨌든 늙어 죽어서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림 일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서 네. 좀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긴 시간을 행복하게 뭔가 욕심내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뭐 4년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소일을 하면서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꾸역꾸역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견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5년, 6년이 됐는데도 안 됐으면 그때는 저도 약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분야는 아닌가 보다. 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 네네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을지도 네.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뭔가 좀 성과도 내고 이러면서 좀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시기를 얻으면서 좀 더 네. 도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게 바로 보상이니까 그런 보상들이 그쵸. 있어야도 우리가 지속해 네.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머물러야 되는 판은 이쪽 판이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나 음. 그런 신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야. 그림을 계속 해야겠어요. 이런 건 언제 발견하신 거예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게 제가 이 그림 그리는 표현이 되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좀 이런 걸로 뭔가 내가 표현해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싶다. 라는 걸 좀 더 확고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느낌이나 사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들을 이제 경험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계속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작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한번. 자기를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도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네. 네. 사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뭔가 디테일하게 드러내는 그 솔직함, 담담함, 그게 저는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과장되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밋밋하게 처음엔 시작될 수 있겠으나 계속 책을 읽을수록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밤샐 뻔했다고. 맞아요, 그런 그때. 게 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서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당당함 그런 게 정말 멋진 것 같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게 그런 걸 명심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렇게 어떤 내가 멘탈이 흔들린다. 네. 요즘 멘탈력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그럴 때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일 또 일을 해나가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셀프 케어적인 액션들이 있으신가요? 뭐 요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각각이 다 자기 멘탈력을 부여잡을 수 있는 액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그런 행동도 있지만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뭐 두 번째 책에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에서도 거기에 이제 제가 정말 죽을 똥살똥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뭔가 이제 삶에 약간 그런 애착이 생겼거든요. 네,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긴 이후로는 그래, 뭐,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내가 명이 닿을 때까지는 살 거니까, 그 명이 닿을 때까지 좀 더 내가 많이 느끼고, 좀 더 뭔가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애착이 생긴 이후로. 네. 그래서 그렇게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 너 어차피 살 거잖아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좀만 버텨보자 그리고 그때 제가 좀 힘들어서 견뎠던 그 시간들이 되게 길었지만 결국에는 헤어나왔던 것처럼 네. 그 헤어나온 그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좀 멘탈 흘릴 때도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나는 있다라는 그렇게 거. 힘들었지만 헤어나온 사람이야 라는 하나의 경험이 나를 또 지탱해주는 네, 좀 그런 이제 자원이라는 네, 얘기죠. 좀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 결국에는 나는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스스로 많이 다독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내가 그렇죠. 이거를 해냈어, 이걸 극복해냈어 라는 그 자원 자체가 사실은 네. 내 멘탈력을 강화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네. 그러면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데 무엇이 그렇게 작가님 힘들게 하고 멘탈을 흔들리게 했나요? 그때 제가 이제 말했던 불안장애였을 때 그때는 이게 비이상적인 불안장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자리에서도 사실은 너무 불안해서 약간 진짜 막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불안감이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일상생활이 힘들었었어요. 네. 약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극복하고 나서 제가 성격 테스트를 하면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되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네, 있군요. 내향적이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불안장애 때문에 제가 이제 외향적이었는데 그걸 누르고 있었고 네. 그게 완치된 이후로 완전히 외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네, 내가 탄생한 저의 거네요. 그게- 등판.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그걸 누르고 살았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네. 그게 좀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네. 무언가 어떤 내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이런 음. 것들도 많이 달라졌나요? 그쵸. 예전에는 좀 이제 관계나 경험을 부정적이었죠. 다 뭔가 이렇게 나를 봤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더 많이 생각했죠. 왜냐면 제 불안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포착될까 봐 무서워했으니까. 근데 네네. 이제는 뭔가 제 스스로 이제 너무 건강해졌고 뭔가 하니까 좀 더 많이 좀 긍정적이고 또 피드백 같은 것도 받을 때 좀 더 덜 예민해지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직업적 활동을 하는 사례로도 작가님께서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여성들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셨지만 또 네. 다른 측면에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불안을 겪음으로써 나답게 살지 못했으나 그게 뭐 외부에 물론 도움은 있긴 하겠지만 네네네. 내가 스스로 나를 믿어주고 내 경험을 토대로 성장해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원하는 삶을 스스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예시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불안장애가 있어, 우울이 있어 이러면 완전히 전염되기 힘들 거야. 이런 거. 내가 그래서 직업적인 일 못하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정당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댓글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참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이실 텐데 극복한 경험들 그리고 꿈을 지킨 얘기들 이런 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김예지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적인 활동을 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경력 단절의 어떤 예방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더 많은 김예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도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대학생들 막 되게 MZ세대들 막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인식도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특수 고용직들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용기 내서 해보고 그죠? 질러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오늘 좀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런 바람으로 저희 북토크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예방사업 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런 변화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북토크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작가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한 소감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뭐 좋은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3차 윙크 북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보고 나의 하루는 언젠가 엄마라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가장 빛나던 그때 남편의 아내, 아이의 엄마로 잊고 있던 나. 이제 나를 찾기 위해 끝없이 올라갑니다. 나와 같은, 너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공감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이끌어주는 사람들, 서로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가 빛날 수 있게 응원합니다. 2020 행복한 내일, 행복한 새일.